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40이 된 여자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고단함을 사연을 들으며 푸는 애청자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푹 자고 일어나 평소 바빠서 미뤄뒀던 사연을 보내보고자 먼지 쌓인 노트북을 열었어요. 글재주가 없어 창피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 4년 차 부부였어요.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흰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죠. 잘 사는 시댁과는 달리 친정은 평범한 편이었어요. 반대가 있진 않을까 했던 우려와는 달리 저흰 평탄하게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선 남편에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시댁의 관심은 오로지 아주버님에게 있었고 남편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결혼할 때도 어떤 도움이 없었고, 오히려 그 점이 전 더 좋더라고요. 결혼 당시 저도 모아둔 돈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신랑도 저도 고만고만한 돈으로 알아서 시작하면 되니 차라리 그 편이 좋았어요. 저흰 월세집에서 시작해 대출은 있지만 29평짜리 아파트까지 마련했어요. 참 열심히도 살았네요. 그렇게 저흰 성실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 돌아가셨고 거기서부터 저희의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둘째야, 너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영 적적해서 안 되겠어. 네? 제가요? 그래. 왜? 싫으냐? 그렇다기보단 저보다 형님을 더 아끼시니 형님이랑 사시면 되시잖아요. 첫째는 회사가 멀어서 멀리서 살잖니. 그렇다고 회사를 옮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날 저녁 남편은 한숨을 끊임없이 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어? 어머님 때문에? 응. 당신도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연히 알지. 당신 연애할 때 술만 먹었다 하면 얘기했잖아. 알고 있었죠.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형과 심한 차별을 당해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장남과 차남에게 있을 법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푼돈을 모으고 모아 급식비를 내고 그마저도 없을 땐 그냥 굶었다고 해요. 악착같이 모은 돈을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뺏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 불쌍한 남자와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순간이 다신 그 집으로 들어가기 싫었는데 막상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고민스러워. 당연히 고민스럽지. 아주버님도 멀리 계시지? 응, 진주에 있어. 본사 발령도 힘든 상황인가 봐.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아버님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외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혼자 되면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것도 잘 걸린다던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괜히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고민스러워.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자. 당신 맘이 그러면 합가하면 되지 뭐. 같이 살다가 정 힘들면 다시 나오면 되지.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이제 당신 곁엔 내가 있는데. 내가 당신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래, 천하무적 와이프. 든든하네. 고마워, 여보. 제 말에 남편은 합가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고민이 길어지던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아직도 고민 중이니? 와이프랑 얘기 끝냈어요. 집은 새 주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하고 고마워서 내 재산 다 넣어줄 생각이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라니. 너한테 합가하라고 말할 때부터 생각하던 거였어. 하여튼 그렇게 알고 빨리 들어오거라. 넓은 집에 혼자 있으려니 적적해 죽겠어. 큰 방 비워놨으니 그 방 쓰면 될 거다.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네, 어머니. 빨리 정리해서 들어갈게요.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남편은 멍하니 있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던 남편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울어? 아니, 그냥 내가 너무 나쁘게만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응? 갑자기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재산 다 물려주신다네. 그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기쁘면서도 슬프고 그래. 하여튼 좀 앞당겨서 들어가자. 천천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 그래, 그러자. 난 상관없어. 그렇게 저흰 앞당겨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안방보다 더 큰 방을 비워두셨더라고요. 방 안에 저희가 쓰던 침대, 소파, 작은 냉장고까지 넣어도 자리가 남았어요. 그야말로 집안에 저희만의 원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혼 때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시댁에 들어온 후 저희 사이가 더 돈독해졌어요. 어머님과의 사이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예상했듯 어머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예, 아직 자니? 얼른 나와서 아침 준비 안 하니? 아, 네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깨우는 소리에 놀라 시계를 보니 새벽 5시더라고요.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당황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각오하고 들어왔던 터라 큰 타격은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나도 도와줄게. 같이 해. 아니야, 당신은 출근해야지. 아침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일찍 퇴근해서 저녁에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지금은 더 자. 저를 도우려고 일어나려는 남편을 도로 눕히고선 전 식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뒤로하고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찌개에 반찬 서너 가지를 해서 식탁에 올려놓자 어머님이 맛을 보시더라고요. 예, 찌개고 반찬이고 너무 싱거운 거 아니니? 그래요? 저흰 원래 이렇게 먹어서요. 너무 싱겁다. 간 새로 하렴. 어머님은 초장에 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았지만 전 그렇게 호락호락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어머니,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대요. 짜게 먹어봤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버님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 보면서 저흰 더 싱겁게 먹고 있는걸요? 어머님도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싱겁게 드세요. 아셨죠? 그, 그래도 이건 너무 싱겁지 않니? 그럼 오늘은 그냥 드셔보시고 정 안 되겠다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일부턴 간 좀 더 해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어머님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칠 무렵 간이 약하다 그러셨지만 전 알겠다 대답만 하고 계속해서 저희 식성대로 간을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간 좀 더 세게 했는데 어때요? 전 좀 짠 것 같은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짜긴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 네, 어머님. 전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호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할만하더라고요. 생활비를 드리곤 있지만 둘이 살던 때보다 지출이 적으니 모이는 돈도 늘고요. 하지만 그런 날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멀리 계시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회사를 이직하며 서울로 오게 되면서 시댁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계획에 없던 식구의 등장에 저도 저지만 남편이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차별 때문에 아주버님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남편이었기에 아주버님의 등장이 달가울 순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방에서 아주버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방으로 갔어요. 그곳엔 아주버님이 제가 선물한 남편의 와이셔츠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좀 입을게. 다려놓은 와이셔츠가 없네. 그거 안 되는데. 뭐? 잔뜩 주눅이 든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거 제가 선물한 와이셔츠예요, 아주버님. 오늘 저 사람 입고 가라고 제가 어젯밤에 다려뒀고요. 저 사람도 오늘 입고 갈 게 그것뿐이라 빌려드릴 순 없고, 아, 여기 다리미 드릴 테니까 직접 다려 입으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전 식사 준비로 바빠서요. 아, 네. 그럼 네가 내 와이셔츠 좀 다려. 당신 오늘 아침 일찍 가야 한다면서 빨리 옷 안 입고 뭐해? 당장 옷 입고 나와. 알겠어? 어, 오. 아주버님, 다림이 여기 있어요? 뭐 하세요? 얼른 출근 준비하셔야죠. 어, 그래야죠. 고마워요, 죄수씨. 다리미를 받아든 아주버님의 표정이 멋씹은 듯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디서 감히 제 앞에서 남편을 부려먹을 생각을 한다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전 아주버님이 방에서 나가는 걸 보고선 주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마저 차렸어요. 예, 그까짓 와이셔츠 좀 빌려주면 어디가 덧나니? 아주버님이 다림질하는 모습을 본 어머님이 득달같이 달려와 따지더라고요. 전 밥상을 차리며 대답했어요. 그까짓 와이셔츠 아주버님이 좀 다려 입으시면 되죠. 저한텐 제 남편이 하늘 같아서 구겨진 와이셔츠 입고 출근하는 꼴은 못 보겠는 걸 어째요. 그렇다고 식구들 아침밥 굶겨가며 제가 아주버님 와이셔츠까지 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 싫으시면 아주버님도 장가 빨리 가시면 되겠네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어머님, 벌써 6시가 넘었어요. 이러다 제 남편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게 생겼어요. 얼른 식사들 하세요. 그렇게 시작된 아침 식사. 편할 리가 없었어요. 어떤 말로 혼을 낼까 생각에 빠진 것이 화난 어머님과 여전히 어두운 표정의 아주버님. 그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남편. 저는 일부러 더 오버를 하며 남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많이 먹어.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인 거 알지? 많이 먹고 힘내. 어? 고마워. 당신도 많이 먹어. 오늘따라 더 맛있네. 그런 우리가 꼴 보기 싫었는지 아주버님의 핀잔이 시작되더라고요. 맛있기는. 재수씨, 국 간이 너무 싱겁네요. 저 소금 좀 더 주세요. 아, 그래요?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은데. 그래도 소금 드려요? 네. 저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주세요. 네, 알겠어요. 전 소금을 가져다가 아주버님 국에 넣어드렸어요. 꽤 많이요.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넣은 거예요? 너무 짜잖아요. 어머,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신다길래 어쩌죠? 다시 드려요? 그렇게 짜면 형이 다시 떠다 먹어. 남의 와이프 그만 부려먹고. 처음이었어요. 식구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남편을 본 건. 순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억지로 참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은 많이 긴장한 듯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제 눈엔 그 모습마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여자 하나 잘못 들였더니 별 꼴을 다 보는구나. 어디 감히 네가 형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게냐? 얼른 형한테 사과 못해? 두 사람의 압박에 남편이 주춤하더군요. 아무래도 더는 무리일 것 같아 제가 나섰어요. 7시 다 돼가는데 얼른 출근하시죠. 당신도 다 먹었으면 얼른 출근해. 어머님, 놓여오신 마음 잘 알겠으니 나중에요. 이러다 정말 지각하겠어요. 아주버님 출근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각이라도 하시면 어째요. 얼른요. 저는 호들갑을 떨며 남편을 일으켜 출근을 시켰고 아주버님도 떠밀다시피 해서 내보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말을 할 틈도 없이 뒷정리를 시작해버렸죠. 하지만 어머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지 제 뒤통수에 대고 혼내시더라고요. 너, 네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가 저렇게 변한 게야? 어머, 어머님, 제가 뭘 구워 삶아요. 전 그저 다른 부부처럼 아끼고 사랑만 줬을 뿐이에요. 뭐야? 워낙 자존감이 없던 사람이라 고작 아껴주고 사랑만 줬을 뿐인데 저렇게까지 변했네요.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저래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 너 지금 나 놀리는 게냐? 아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저 사람이 남자다워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 당당하게 제 할 말 다 하는 모습이 싫으신 건가요? 그럴 리가 있냐? 난 그저 한참 어린 아우가 하늘 같은 형님한테 큰 소리 치는 게 버릇이 없다. 이 뜻이야. 에이,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그이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아까 일은 아주버님이 너무 하셨죠. 제가 아주버님께서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아주버님이랑 제 촌수가 가깝다면 가깝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막대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럼 첫째가 네 눈치라도 살펴야 한다 이 말인 게냐? 첫째는 귀한 장남이라 우리가 키울 때도 귀히 여기며 키웠다. 그리 귀하게 키운 내 장남한테 네가 그 사소한 부탁도 못 들어준다 이 말이냐?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남편의 차별이 어땠을지 딱 알겠더라고요. 제 앞에서도 이런 식인데 남편이 자라온 세월엔 얼마나 더 심했을지. 전 지금 물러서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에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한다. 이 뜻이죠. 어머님, 저도 외동딸이라 나름 귀하게 컸어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샤워하러 갈 때 그냥 가서 다 씻고 아주버님 불러서 속옷 심부름 시켜도 되겠네요? 저한텐 그게 아주 사소한 부탁이고 친정에서도 그랬거든요. 매, 매, 매야? 순간 어머님의 표정이 장희빈의 표독스러움과 같아 살짝 겁이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고 싶은 말을 마저 했어요. 이것 보세요. 어머님도 말문이 막히시죠? 저도 사실 아침에 그랬어요. 저도 이런데 그이는 오죽했겠어요? 자기 와이프를 식모 대하듯이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남자게요? 그냥 바보, 멍청이 아닐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는 어머님 모시려고 들어왔지 아주버님 모시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합가에서 어머님 잘 모시면 재산 다 주신다고. 그 조건에 아주버님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다고 제가 아주버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세요. 아주버님이 잘 대해주시면 저 역시 아주버님께 잘해드릴 거예요. 초지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또박또박 할 말을 하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안 되겠다 싶으신지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에에, 점심상 좀 거하게 차리거라. 친구들 온다고 했는데 깜빡했구나. 한 5명쯤 온다고 했으니 그리 알고 준비해. 이렇게 갑자기요? 장 본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하겠네. 네 말대로 잘 모신다고 하지 않았니? 어디 내 재산 받아갈 자격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오늘은 왜 안 하시나 했던 재산 타령이 나오고 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쯤 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산 것이 1년이 넘었는데 무슨 선거 공약하듯 입만 떼면 주신다는 그 재산 대체 얼만큼이나 주시려고 저러시나 하고요. 처음에 아무 욕심 없던 사람도 저렇게까지 하면 욕심이 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과 해물탕이 메인이었는데 하기엔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유명한 맛집에서 포장해 제가 한 척 옮기고 나머지 몇 가지만 제가 해서 상을 차렸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예, 너 며느리 하나 잘 얻었다.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음식 정갈하게 담은 거 좀 봐라. 솜씨도 좋네. 특히 이 갈비찜은 살살 녹네 녹아. 하여튼 이 집 둘째 아들 장가 하나는 잘 갔다니까. 요리 잘해 혼자 되신 시어머님 잘 모셔. 아주 배가 다 아플 지경이다. 저를 골탕 먹이려고 부른 친구들인데 본인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어머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얘가 그냥 들어왔겠니? 내가 나 모시면 재산 다 준다는 말에 혹해서 이러고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 합가는커녕 얼굴이나 보고 살 수 있었겠어? 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합가하려는 찰나에 어머님이 재산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제가 말을 끼어드니 어머님이 저를 쏘아보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친구분들이 제 편을 들며 거들어 주셨어요.
예, 우리 며느리는 지금 당장 내 재산 다 준다고 했는데도 합가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 맞아. 요즘 애들 다 그래. 우리 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때나 시부모 모시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았지. 요즘에 그랬다간 다 늙어서 낡아 빠진 요양원 신세나 져야 한다고. 실버타운은 아니더라도 최신식 요양원에라도 가려면 며느리한테 잘해. 요양원은 무슨 우리 장남이 가만히 있겠어? 너희도 알지? 우리 장남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효자인 거. 요즘도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또 시작된 어머님의 장남 자랑에 친구분들은 눈을 피하며 식사에 열중하시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친구분들도 얼마나 들으셨는지 지겨운 눈치셨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랑하시는데 중간에 한 친구분이 약속 있는 걸 깜빡했다며 판을 깨지 않았다면 우리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효잔지 한 방에 쑥 하고 나왔지 뭐야? 하는 레퍼토리까지 나올 태세였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준비하신 저를 골탕 먹이기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출했던 제가 볼 일이 빨리 끝나 예상보다 집에 일찍 도착한 날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서니 출근하셨던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대화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 오늘 일찍 퇴근하셨네? 전 그렇게만 생각하고 중문을 열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대화에 멈춰섰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당연한 거 아니니? 장남인 네가 장가를 간다는데 그깟 건물이 중요해? 내가 못해줄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진짜예요. 형편 나아지는 대로 어머님도 모시고요. 그런데 둘째 이 사실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 사실 둘째보단 재수 씨가 더 걱정이에요. 재산 주신다고 한 약속 철석같이 믿고 있을 텐데. 그깟 약속이 뭐가 중요하니?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각서 한 장 없는 말뿐인 약속. 그리고 걔 하는 꼴 좀 봐라. 지금 같아선 합가할 때 줬던 필요도 없는 작은 땅도 다시 뺏고 싶은 심정이야. 어, 그 농사도 못 짓는 땅이요? 그래, 그 땅. 다시 안 뺏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혹시나 이 사실 알면 당장 나가 산다고 난릴 텐데. 저도 아직 어머님 모실 상황도 못 되고, 언젠가는 제가 모실 건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하더라도 신혼생활은 즐기고 말을 꺼내도 꺼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다 알지, 우리 장남 마음. 걔들이 어떻게 알겠니? 너하고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평생을 가도 모를 거다. 그리고 혹시나 알게 되면 다른 건물 처분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되지 뭐. 요즘 따라 아주버님이 너그럽다 싶었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입만 떼면 주신다던 재산은 애초에 주실 생각도 없었고 합가할 당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시며 주셨던 작은 땅도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사람인지라 욕심은 났었지만 큰 기대가 없었던 터라 크게 실망하진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면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는 좀 나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 두 분 말씀은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그 재산 중 일부는 아주버님 집 사주셨고 남은 건물조차 저희 줄 생각은커녕 애초에 땡전 한 푼 줄 생각도 없으셨다. 이 뜻이네요? 저의 등장에 많이 당황한 두 사람이 저를 보더라고요. 두 사람이 보기에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저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연했죠. 아직은 수족처럼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재수 씨,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빌린 거예요. 제가 장가를 가게 됐지 뭐예요? 그래, 아가. 네가 오해하는가 본데 다 빌려준 거야. 그리고 말이 그렇지. 내 남은 재산은 다 너희 몫이란다. 내가 너희 주지 누굴 주겠니? 퍽이나 주시겠어요. 저는 마음의 소리를 속으로 삭히며 건성으로 대답하곤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길 기다렸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도 들었구나. 나도 난데 당신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어차피 기대도 안 했는걸.
난 그저 미우나 고우나 부모니까 마지막 효를 다하려 들어왔던 거였어. 우리 올해로 합가한 지 2년쯤 됐지? 이쯤 하면 된 거 같은데 이제 다시 분가할까? 타이밍도 제격이긴 한데 당신 정말 괜찮아? 난 정말 괜찮다니까. 그럼 5개월 뒤에 나가자. 그때 세준거 계약 만기야. 어때? 그래, 그러자. 일단 그때까지 어머님한텐 비밀로 하자. 그래. 저흰 남은 5개월을 좋게 잘 지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셨고요. 저의 형님이 되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그 어린 나이만큼 뇌도 어린 것인지 개념 따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집안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리저리 잘도 피해가더라고요. 분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좋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괜히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머님의 주지도 않을 재산 타령은 계속되고 있었고요. 저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되니 살아생전엔 제발 아주버님만 주지 말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은 물론이고 형님도 저희가 봤을 땐 어머님을 모실 사람으론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나마 어머님도 재산이라도 지고 계셔야 남은 여생 편히 사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흰 모진 냉대에도 2년 넘게 모시고 산 것으로 저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그리 생각했으니 다신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의 분가가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한바탕 소란과 함께요. 그날은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칠수는 작년에 성대하게 하셨고 올해는 그저 가족끼리 밥만 먹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껏 제사 한번 챙긴 적 없던 형님이 아침부터 시댁으로 와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동서. 오늘 어머님 생신인 거 잊었어요? 1년에 하루밖에 없는 생신인데 신경 좀 쓰지 그랬어요? 특등급 소고기 미역국에 전복에 잡채. 그것 말고도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이 정도면 됐죠. 뭐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했을까요? 그리고 형님, 어제 제가 음식 준비 좀 같이 하자 했을 땐 바쁘시다 하더니 제가 어젯밤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음식 다 해놓고 나니까 떡하니 와서 이러는 거. 본인이 생각해도 좀 얄미운 짓이라 생각 안 해요? 진짜 바빠서 그랬죠. 그러지 말고 우리 출장 뷔페 불러요. 비용은 내가 낼 테니까. 네? 그럼 이 음식들은 다 어쩌고요? 어쩌긴 내일 먹으면 되죠. 아, 나 갈 때 좀 싸주면 되겠다. 그럼 됐죠? 그러면 뷔페 부를게요. 형님, 형님! 저의 부름이 들리지도 않는지 형님은 재빠르게 출장 뷔페를 부르고선 어머님께 명품 가방을 안겨드리고 있더라고요. 밤새 고생한 걸 생각하면 말 그대로 열받아 죽을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저렇게 서로 좋아 죽으니 맘 편히 분가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출장 뷔페팀이 오고 저흰 맛있게 식사를 마쳤어요. 제대로 대접받은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려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너무 과한 대접에 꺼림칙함이 사라지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저기 어머니. 뷔페팀이 사라지고 과일을 챙겨오니 아주버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왜 그러는 게냐? 무슨 일 있는 게냐? 그게... 아주버님이 말끝을 흐리자 형님이 말끝을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이 사람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이 이 사람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머님은 꽤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희도 적잖게 당황했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어머님 건물 한 채 더 있다고 하던데 그거 좀 투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어머님. 어차피 어머님 재산 다 장남인 이 사람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긴 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섰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 재산 저희 주시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모시고 사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뻔히 저희 듣는 데서 그렇긴 하다뇨. 정말 이건 아니죠, 어머님. 동서, 동서는 좀 빠지죠? 제가 왜 빠져야 해요? 여기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사람이 전데 제가 왜요? 동서, 그 건물이 어머님 건물이지 동서 건물인 줄 알아요? 아니, 그리고 서방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동서가 나서서 이 난리인 줄 모르겠네. 그럼 형님은요? 아주버님도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냐고요? 이거랑 그거랑 같아요? 그럼 같지. 다를 건 또 뭐래요? 뭐? 야, 너 아까부터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가 엄연히 손 윗사람인 건 몰라? 내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고분고분하게 대답이 날 것이지 어디서 버릇없게? 뭐? 야, 버릇? 너 말 다 했니? 뭐? 너? 그래, 너. 말 놓길래 서로 말 까자는 뜻인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눈이 제대로 돌아버린 형님은 제 머리채를 낚아채더라고요. 저도 물론 형님의 머리채를 인정사정 없이 잡았어요. 이래봬도 제가 학창 시절에 팔씨름 좀 했던 터라 손쉽게 제압이 되더라고요. 그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아귀에 집중시켰더니 더 힘이 넘치기도 했고요. 하여튼 형님이 밀린다 싶으니 시어머님이 말리시더라고요. 뭐 하는 짓들이냐? 그만두지 못해? 어머니, 저 머리카락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뽑힌 머리카락을 어머님께 내밀며 오는 형님을 보던 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리 첫째가 나이가 어려도 너한텐 형님이야. 그런데 네가 반말하는 것도 모자라 머리채까지 잡아? 어머님, 반말도 형님이 먼저 했고 머리채도 형님이 먼저 잡았어요.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다 참고만 있었어야 했어요? 그럼 참아야지. 그러게 애초에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대들래?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게야. 알겠어? 어머님, 왜 저보고만 그러세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전 충격이 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 같은 걸 보고 매를 번다고 하는 게다. 오냐 오냐 해주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는 게야? 뺨을 부여잡은 저를 향해 어머님의 호통이 이어지던 그때였어요. 어머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이 어머님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남편을 쳐다봤어요. 제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한테 하신 거로는 부족하세요? 뭐라고? 저한테 하신 거로는 부족하시냐고요. 지금 하시는 행동 전부 저 어릴 때 저한테 하시던 행동이잖아요. 제가 맞는 말 하면 맞는 말 한다고 뺨 때리시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답답하다고 뺨 때리시고 저 형이 어머니 지갑에서 돈 훔쳐갈 때도 제가 혼났고 형이 어머니가 제일 아끼던 비싼 도자기 깼을 때도 제가 혼났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고요. 어머니가 사실은 그 모든 잘못을 형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절 혼낸다는 걸 알면서도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났었다고요. 그냥 늘 하시던 말씀대로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저러시겠지 하고 다 참았다고요. 그런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다 참고 넘겼다고요. 참기는 왜 참니? 누가 참으라고 했어? 그리고 너 진짜 소름이 끼치는구나. 속으론 그런 생각하면서 합가는 왜 했어? 그래도 어머니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니까 모셨던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절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하시는 행동 보니까 정말 후회가 돼요. 네가 후회가 되면 어쩌겠단 말이냐? 어쩌긴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아니, 인연 끊겠습니다. 앞으로 저나 이 사람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주신다던 재산?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나 그 재산 형한테 다 뺏기지 않게 지켜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이로써 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주신 땅은 이제껏 저나 집사람이 어머니 모셨던 값으로 치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시는 동안 평안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 연락 주지 마세요. 연락 주셔도 찾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저의 손을 잡고 그래도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짐은 다음날 이삿짐 센터를 통해 옮겨 컨테이너에 맡겨두었고 집은 팔기로 했답니다. 시댁에서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흰 친정에서 잘 지냈어요. 남편도 시댁보다 더 편해 보였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너 저런 남편 없다. 잘하고 살아. 친정엄마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씀이세요. 얼마나 아끼는지 다들 아시겠죠? 저흰 한 달가량 친정에서 지내다 나와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셨던 땅을 처분하니 대출 없이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도 그만뒀어요. 퇴직금과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저흰 가게를 차렸고요. 한동안은 그렇게 잘 지냈어요. 시댁에서도 연락조차 없는 걸 보니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는데 시댁 제사가 있던 날이더라고요. 잘하려나 생각하는 찰나 무섭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봐봐.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계속 전화 와. 이때껏 연락도 없더니 왜? 오늘 제사잖아. 그럼 그렇지. 다 무시해. 어? 나도 형한테 전화 온다. 그냥 꺼버리자. 당신도 꺼버려. 남편의 뜻에 따라 전원을 꺼버리고 다음날 전화를 켠 저는 엄청난 문자에 놀랐어요. 부재중을 알리는 문자가 50통이 넘었고 나머지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진짜 절연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것이냐? 절연할 때 하더라도 당장 와서 제사 준비는 해라. 적당히 하고 당장 오라는 등 온갖 협박을 하던 연락의 끝은 더 황당하더군요. 너희 때문에 첫째네 이혼하게 생겼다. 형 집안 풍비박산 내놓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지켜볼게다. 어머님에게 온 연락이었어요. 꼼짝없이 집안일을 다 떠맡게 생긴 그 여자가 이혼하겠다고 선포라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끝인 줄 알았던 연락은 계속해서 왔어요. 어떡해 여보, 이거 좀 봐봐. 뭔데 그래? 전 어머님께 온 문자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너희 때문에 첫째네가 이제 내 연락은 받지도 않는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그날 와서 제사만 지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아주버님도 어머님 연락 딱 끊었나 봐. 어쩌지? 어쩌긴 어째. 그러게 진작 좀 잘하시지. 조금만 잘 대해주셨어도 우리가 이랬겠어? 다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뭐가 걱정이야? 돈도 많은데 알아서 잘 사실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남편은 냉정하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대로 그 연락도 무시했지만 어머님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시로 일관하던 저는 결국 전화를 받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아가, 어떻게 첫째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다니. 아주버님 연락도 없으세요? 연락은커녕 내 전화도 안 받은 지 오래됐어.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나한테 이래? 기다려 보세요. 연락 오시겠죠.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 이러지. 넌 지금 사람 약 올리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역정을 내는 어머님을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저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언성을 높이는 어머님의 소리에 제 전화를 가지고 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여전하시네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은 어머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다시는 연락 받지 마. 목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어, 알겠어. 그 뒤론 연락이 와도 알 수가 없으니 잊고 살았어요. 사실 식당도 조금씩 바빠져서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
정숙이네 둘째 며느리 아니야? 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집에 오셨던 어머님의 친구 한 분이 우연히 오셨더라고요. 저흰 그분에게서 잊고 지냈던 시댁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난 잘 지내는데 정숙이는 오늘 내일 하잖아. 아, 집 나가서 모르겠구나. 글쎄 연락 뚝 끊겼던 장남이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는 여행도 모시고 가고 용돈도 턱턱 주고 하길래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업이 힘들어져서 나머지 재산 뜯어내려고 왔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 정숙이는 우리 장남이 그럴 일 없다며 남은 건물 한 채 정리해서 투자해줬는데 글쎄 한 일주일 잘한다 싶더니 그 뒤론 또 연락 두절됐잖아. 그러게 말 안 듣더니 그나마 집은 남겨뒀으니 망정이지 다 늙어서 길거리에 나 앉을 뻔했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것도 장남이라고 그렇게 끼고 돌더니 요샌 나랑도 연락도 잘 안 돼. 창피하겠지. 동네방네 소문 쫙 났으니 어디 얼굴 들고 다니겠어? 네, 그렇긴 하겠네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결국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더군요. 남편은 그날 저를 피해 찾은 골목 어귀에서 10년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본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심정이 어떨지 전 감히 짐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그날 밤 남편에게 마시는 안주를 만들어주며 술상을 봐줬어요. 남편은 술 한 잔에 털어내려는 듯 시원하게 소주 한 병을 비우고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열심히 음식을 연구하며 식당을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 남편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챘는지 식당에 손님이 넘쳐났어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그 당시 체인점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던 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가, 나다. 저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번호까지 바꿔 연락하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죽기 전에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싶어서 전화해봤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죽으신다뇨.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그래서 죽으려고 하니 네 생각이 나지 뭐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해서. 둘째랑 행복하게 잘 살아. 이만 끊으마. 그렇게 끊긴 전화를 붙잡고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말은 단호하게 하더라고요. 절대 죽을 사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전 여기서 끝이 아닐 거란 예감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제 예감은 적중했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 입원하셨는데 환자분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 오시라고요. 저와 남편은 대기 손님까지 있던 가게를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 앞에 도착한 저희는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병실 안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응? 나 괜찮아. 그냥 입원만 한 거야. 죽는다고 했는데도 오질 않으니 어쩌겠어? 이런 쇼라도 해야지. 첫째 놈, 말도 마라. 아예 전화번호까지 바꿔서 연락도 안 돼. 내가 미쳤지.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한평생 모은 재산 다 쏟아부었으니. 그나마 둘째가 심성이라도 고우니 그걸 잘 이용해 봐야지. 다 늙어서 혼자 어떻게 살아? 이제 올 때 됐으니 끊어. 그래요. 저흰 또 속은 것이었습니다. 전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치가 떨리는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칠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왔니? 소름 돋는 어머님의 연기에 남편은 더욱 화가 난 듯 했어요. 목소리마저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연기 그만하세요. 밖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란 사람, 정말 이제 치떨립니다. 할 말을 마친 남편은 주저앉은 저를 부축해서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청 울더라고요.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남편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안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게로 돌아온 저희는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고단했던 하루가 지나고 저흰 약속이라도 한 듯 어머님의 어짜도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머릿속에서 시댁의 존재가 사라질 때쯤 어떻게 알았는지 식당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형편없는 꼴을 하고요. 보아하니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시작한 사업이 망한 눈치였어요. 무슨 일이야?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무슨 일이라니? 형이 동생 보고 싶어서 왔지. 네, 형이 서방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다고요. 동서, 잘 지냈어? 친한 척 말을 걸어오는 형님을 보니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저는 아예 몸을 돌려 앉아 있었어요. 형이 언제부터 내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 형이라면 죽고 못 사는 어머니한테나 가보지 그래? 야, 말도 마라. 어떻게 어머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집에 찾아갔더니 경찰 불러서 쫓아내시더라. 나 원참 황당해서 내가 그까지 돈 좀 날려먹었다고 어떻게 장순을 경찰에 신고하냐? 그래서 지금 내 돈까지 뜯어먹으려고 찾아온 거야? 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동생아.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라서 그래.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돈? 조금만 기다려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잠시 기다려보라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 아주버님과 동서에게 냅다 뿌려버렸어요. 이게 뭐야? 서방님, 이게 뭐한 짓이에요? 둘 다 내 말 잘 들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소금으로 맞은 이 순간을 감사하게 여기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아들었으면 얼른 썩 꺼져. 남편의 고함에 두 사람은 혼비백산하며 사라졌어요. 언제쯤 끝이 나려나 했던 시댁과의 인연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흰 시댁에서 나오며 하는 일마다 잘 풀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0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시작했던 식당은 이제 50평 정도 되고요. 체인점 문의도 끊임없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어요. 쉬는 주말에는 봉사활동도 다니고요. 언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사실 절연이란 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잖아. 결정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강단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고. 혹시 후회한 적은 없었어? 제 물음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후회? 후회는 무슨? 지금이 100배, 1000배 행복해. 나한테 이제 가족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당신뿐이야. 가끔 부모님과 연 끊고 산다는 사람들을 보며 왜 그러고 살지? 하고 혀를 찬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남편이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흰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많이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걱정이네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